R&D 과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접수, 평가, 수행, 완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R&D 과제에 선정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년간 2번의 창업과 3개 이상 모바일 IT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해봤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개 이상의 R&D 과제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선정됐고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R&D 과제 공고가 나고요. 그 다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서류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발표평가, 방문평가, 이거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중간평가가 있고 완료하고 회계를 하고 그 다음 최종평가가 이루어집니다. R&D 과제에 어떤 것이 지원 가능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안 됩니다. 기존의 과제에 선정된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새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미 개발을 완료했거나 시장에 출시된 거, 이런 거에 대해 가능한 거는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거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됐거나 선정된 것이라도 현저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버전 1에서 버전 2 정도로 크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고가 날 때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해당 공고가 공고 사업의 정확한 공고 사업과 내가 하려는 우리 기업의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안 맞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아무리 정부 자금이라고 해도 회사에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맞는 경우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것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현금이 작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국세 연체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사항들 중에서 모르는 거는 꼭 담당자에 전화해서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재무제표는 꼭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채 비율 때문에 사업에 지원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서류 작성을 할 때는 사용자의 니즈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시장이 이게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가 맞는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의 니즈가 꼭 정말로 있어야 R&D 과제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고객들에게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있다면 최소 몇 명 이상은 만나서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별성,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거나 개발한다고 하면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성장 가능성, 이 진입하려는 시장 자체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 제품도 성장 가능성이 보여야 선정되기 좋습니다. 사전 진행 여부, 이 기업이 이 R&D 과제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고 준비를 했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보면 어떤 내용을 쓰라고 각 항목별로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심사자분들이 점수를 주기가 편합니다. R&D 과제의 완료 가능성, 너무 크게 거창하게 잡으면
이 사업을 완료하기 힘들 것이라 보고 선정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장과 고객을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거예요. 좀 시장을 작게 나누고 세세하게 나누고 어느 특정 시장, 작은 시장을 우리가 섭렵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비즈니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류 작성할 때 제목과 첫 페이지가 9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잘 정해야 되고요. 첫 페이지는 그림, 도표, 흐림도들을 사용해서 한눈에 계략적으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정말 이 R&D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 가점 요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공모전, 당사, 특허 등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절대 누가 사업계획서를 써주면 안 됩니다. 써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대표이사나 사업 담당자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도 없고 비즈니스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쓰다 보면 사업 전략, 마케팅, 고객, 경쟁사, 해외 진출 전략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요. 실제 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쓰면서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접수 과정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모르는 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걸 반영해서 해야 되고요. 최소 5일 전엔 서류 작성을 완료해야 되고 관련 부대 서류도 미리 준비를 해놓기 바랍니다. 당일날 마감날 가서 준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감 3일 전에는 접수를 완료시켜 놓고 그다음 마감일까지 3일간 최종 점검도 하고 수정도 합니다. 그리고 접수 후에 담당자에게 잘 되었는지 접수가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답을 안 해주기도 하지만 답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발표평가 발표평가를 할 땐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장소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담당자들에게도 저분이 참 일찍 와서 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사업 수행할 때도 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신분증은 필히 지참해야 되고요. 대리 발표 안 되고 참석도 제한되니까 몇 명 참석하는 체크를 미리 하시고요. 그 다음 처음 발표 1, 2분간에 대부분의 어떤 심사위원들한테 인식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과 다이어그램 등으로 시각화해서 한눈에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통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이라고 하면 한 4분 정도만 발표하고 Q&A 시간을 갖는 게 맞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이미 사업계획서를 읽고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려고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포인트만 들어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에는 사업계획서처럼 많은 텍스트를 넣을 필요가 없고요. 포인트만 넣어서 빨리빨리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발표 리허설은 필요하고요. 5분이라면 5분 재면서 또는 4분에 끝내려고 하면 4분 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발표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발표도 다 못 끝내고 Q&A 시간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니까요. 꼭 리허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일단 수긍을 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군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가끔 이 사업은 안 되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봐서 아는데 이렇게 완전 좀 파토나는 분위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인데요. 그럴 때는 임팩트 있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싸워서는 안 되고요. 대응 논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란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성, 우리 기업이 이 R&D 과제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얼마나 이게 잘 끌어나갈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진심 있게 하면 심사위원들도 점수를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진척된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연시 뭘 시연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가보시기 발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할 때는
자금 집행 스케줄 따라서 최대한 준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 외주 개발 자금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간혹 친인척 등에게 외주 개발 주는 거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아무튼 조심해서 애누리 없이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영수증 처리도 불편하고 서류 작업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즘 중간평가를 정말 타이트하게 보는데요.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중간평가까지 개발이나 사업 진행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사업비 집행률도 많이 봅니다. 간혹 중간평가에서 떨어져서 사업비 환수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증빙서류, 사업비 쓰는 증빙서류는 그때그때 다 잘 챙겨놓고 스캔해서 폴더마다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려면 정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사업비 쓰다가 헷갈리다 싶으면 담당자에게 무조건 확인 후 진행하시고요. 메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 쓴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도 면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업계획서 적극 활용해야 되고요. 이 R&D 과제도 결국은 비즈니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은 수행하다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정사업계획서를 써서 이 자금 집행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다음 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도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업계획서를 그냥 통보만 하고 사업비를 좀 조정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사항인데 통보만 하거나 통보도 안 하고 사업비를 써버리면 잘못 써버리면 나중에 그거 환수당할 수 있으니까요. 꼭 담당자분이 귀찮더라도 자주 전화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고 안 나는 지름길입니다. 완료. 시연할 결과물 꼭 완료 시까지 마무리해야 되고요. 스케줄 보면서 사업 관리자, 담당자, 대표이사가 꼭 관리해야 됩니다. 관련 비용 정산 서류 꼼꼼하게 다 챙겨놔야 되고요. 완료 보고서 미리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사업기간 완료 전에 의문 나는 것은 사업비 담당자에게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이 완료가 딱 돼버리면 돈도 쓸 수 없고 서류도 보완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시점 이전에 최대한 회계 관련, 사업비 집행 관련, 미비점 담당자에게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담당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에 30군데 업체를 뽑아서 한다고 하면 이 30군데를 다 관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그거를 알고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완료 점수 잘 받아야 되고요. 연계 과제나 후속 과제가 있어서 이 후속 과제를 자금을 또 지원받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완료 평가 받을 때도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사업비 환수당하고 하면 다음 과제 참여도 못하니까 마무리 잘 해야 됩니다. 심사자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만약에 5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 야,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여기다 내가 지원을 해야 될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된 거 꼭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완료 가능성을 보고 이 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 지원한 사업 관련 내용하고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그런 업체여야 되는 생뚱맞게 하면 선택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제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어필 필요하고요. 그 다음 공익성,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관련 분야 어디 누구누구가 이렇게 우리 이 과제를 통해서 수익도 낼 수 있고 더 어떤 좋아지는 일들이 있다. 이걸 어필할 필요도 있고요. 실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끔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다. 심사위원분들은 만들기 어렵고 팔리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뛰어넘겠다. 너무 얼토당토하는 경쟁자들을 잡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시장이 1조 이상이다. 절대 강자를 뛰어넘지 못하겠고 대기업에서나 먹을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막 하겠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고 작은 시장에서 크게 성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각종 인증 서류, 연구소 서류, 특허 관련서, 세금,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류 접수하기 전에 또는 과제 발표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R&D 과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되면 선정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강승재 경영지도사였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설명드리고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